충격 이적이 나올 수 있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실바가 사우디로 떠난다는 것인데요. 이 빈자리는 손흥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2일 실바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향할 것이다. 이적 마무리 단계라고 스페인 매체 마르카를 인용 보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 역시 실바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인 실바는 사우디로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실바는 2025년까지 맨시티와 계약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맨시티를 떠나고자 한다. 실바는 지난 시즌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든 대회 통틀어 55경기에 나서 7골 8도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후앙 네베스가 사우디 리그로 무대를 옮겼는데요. 이제 실바까지 합세할 예정입니다. 리그 몸집을 키우고 있는 사우디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ESPN은 사우디는 이웃나라인 카타르를 따라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실바는 올 시즌 팀의 트래블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맨시티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결승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밀란을 꺾고 대망의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까지 획득하며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사우디 리그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 가는 곳이란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황희찬의 동료 울버햄튼의 후앙 네베스에 이어 정상급 미드필더 실바의 영입까지 코앞에 두며 리그 몸집 키우기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우디 리그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탄탄해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되게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 이적설과 관련하여 지금은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에 남아 할 일이 많다.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발언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데일리메일에서는 실바의 이탈로 맨시티 공격진에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메일은 실바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메꿀 수 있다고 보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먼저 주앙 칸셀로가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기자의 보도를 예를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9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맨시티는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 임대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칸셀로를 곧바로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올 시즌 맨시티는 양쪽 윙백이 부재한 상황에서 멋진 전술 변화를 보여줬다. 오른쪽의 카일 워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의 피지컬,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왼쪽은 부재하여 나단 아케가 책임지는 양상이었다. 다른 팀들과 달리 양측 윙백이 쭉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하지 않고 수비에만 치중하며 한 명만 인버티드 윙백으로 중원을 강화해주는 모습으로 수비를 신경 쓰는 펩 감독이었다. 이에 수비력이 뛰어난 양측 윙백이 가장 첫 번째로 영입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여 이전과 같이 아케를 돌리거나 존 스톤스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다. 이제 맨시티는 공격력과 팀에 헌신할 수 있고 골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베터랑 공격수와 미드필더 등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귄도안을 대체할 중앙 미드필더 전천후 유형의 선수가 필요할 것이고 마레즈, 실바를 대체할 오른쪽 윙 포워드가 필요하다. 최근 실바의 사우디행이 임박했다. 실바의 대체자로는 손흥민이 적합하다. 케빈 데브라위너와 호흡하며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직선적이고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골 결정력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필포든 역시 오른쪽을 감당할 수 있으나 귄도안의 자리에서 뛸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매물 중 산초 손흥민 말고 적당한 선수가 없고 가장 최고의 옵션은 손흥민이다. 뮌헨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마네보다도 손흥민이 낫다. 마네는 뉴캐슬과 연결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국내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에 대한 이적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기자들이 축구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들의 출처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틀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에 무리뉴, 콘테가 올 때에도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이 토트넘에 오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링크가 났었고 결국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났어도 이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최종 오피셜이 진짜이며 그 이전의 링크들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은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적료를 주고 손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1,800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900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토트넘의 의중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날은 당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FA로 노리고 있다라며 축구적인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한 보도였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분데스리가 팀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20억 원, 상근 부회장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 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